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이 1월 25일이죠. 벌써 1월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관심 종목에 추가할 종목을 한번 보고요. 오늘 매매된 종목과 보유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관심 종목에 추가할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SG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2연상이죠. 벌써. 신라SG는 이재명 관련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특이한 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의 이재명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적어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셀리버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갔고, 거래대금이 3,7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나 이 거래대금이나 지금 굉장히 좋고요. 단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20년도까지 하면은 6년 연속 적자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부채 비율이나 이 자본금의 상태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6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는 거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가 있고요. 이 사마네트웍스는 며칠 전에 1,500억이 거래대금이 나왔었고, 오늘 1,400억이 나왔죠.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나왔고요. 차트 위치가 점점 높아지죠.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이 파동에서는 조정의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한번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네트웍스는 이 카페에 뉴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OTT 시장 확대 기대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OTT라는 것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냥 그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뉴스를 보면은 이 사마네트웍스가 한때는 홍정욱 관련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상승할 때의 이유가 홍 전 의원의 아버지가 사마네트웍스 김수현 작가하고 많은 작품을 함께 해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 홍정욱 관련주에 편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한 이유는 이 OTT 시장의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또 하나의 재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스타가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종목은 상승을 하고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괜찮게 나오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은 1,100억 정도 나왔고,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관련주고요. 이 뉴스를 보면은 LG 살균봇 예고 덕분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LG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로봇을 결정했다는 소식 덕분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로보스타의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하고 연관이 깊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러셀이 있는데, 러셀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왔죠. 이 부근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던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또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재무로 봤을 때는 계속 흑자가 나는 기업이고, 이 러셀의 상승 이유를 보면요. 러셀은 반도체 방막을 부착하는 증착 장비에 특화된 반도체 중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증권가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시장과 파운드리 업황 호조에 따라서 이 회사의 수혜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로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8인치 장비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장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곧 러셀의 수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66억 원의 수주 계약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가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1,500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의 흐름이죠. 박스권의 흐름은 이 부분이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차트의 모습인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죠. 근데 이때 연간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 12월 달에 2021년 12월 달에 뭔가 이 400억, 영업이익 400억에 이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에 나온 거 봐서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다 마이너스 400억을 표시를 해놨는지. 저게 맞다면 20년도에 적자고 21년도에도 적자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여기 뉴스를 보면 앞타머풀을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이 렘데시비르 대비 100배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추가할 만한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오늘 매매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이 세트랙 아이를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분봉을 보면은 제가 금요일날 이날 단타 매매를 한번 하고 나서 눌릴 때 다시 재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통 쌍바닥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어 놓고요.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를 이 상승폭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거래대금이나 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아무리 높아도 이 0.5 위에서는 잘 안 사고요. 0.5부터 사던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던가 하는데 이쪽에서 매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내려올 때 약간 거래대금이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바로 슈팅이 나가길래 놓쳤고요. 그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는데 어제 이 관심 종목에 뽑아놨었죠.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이 종목도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매수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주지 않고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를 한번 보고 최근에 외인 수급이 좋았죠. 그리고 관심 종목 이 윗부분에 올려놓았죠. 여기에다가 차트를 한번 보고요. 이쪽 부분에서 올라갈 때 지지를 한번 받았었죠. 여기에서. 그리고 최근 외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이 지지받았던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면 여기에서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지지저항 라인하고요. 만원의 그 라운드 피겨를 이용을 해서 1050원, 만원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체결이 되었고 적당한 반등 폭에 분할로 매도를 걸어놓고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매매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 종목이 매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키이스트는 현재 그 매수에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좋죠. 이 수급이 좋은 테마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놨고요. 오늘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 외인에 또 매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주 중에서는 SY가 현재 반등 중에 있는데요. 오늘 특이하게도 그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쯤부터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밀려도 쉽게 포기하지 않죠. 매수할 때부터 이 매매에 대한 전략이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은 분봉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종가 부근이 이 쌍봉 위치죠. 쌍봉 위치면은 보통은 상승을 하고 이쪽 매물대에 밀려서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안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위치에서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왔죠.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 거래대금의 의미는, 이 거래량의 의미는 이쪽에 있던 매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물량을 받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상승할 힘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차피 이 종목은 이렇게만 올라오면 여기서 다 매도를 할 겁니다.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더 좋은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야겠죠. 돈이 무한정 있다면은 이 종목도 두고 다른 종목도 사겠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네트, 오텍 약간씩 상승을 했고요. 노터스는 이제 약간 수익으로 돌아섰고 오늘 박셀바이오를 매수를 했거든요. 152,000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여기 선 그어놓은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셀바이오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쪽에서 금융투자도 그렇고요. 이게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하는데요. 그 물량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권리락이 나온 종목은 그 이후의 흐름이 약간 좀 깊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워낙에 관심도가 높고 거래대금이 워낙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매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이 아마 내려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내려오면은 저는 이 종목을 한번 타점을 잡아 볼게요. 여기에 상한가가 있었고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대략 4,000원 라운드 피겨 정도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요 정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1차 매수를 요 정도에 들어가고 밀렸을 때 여기 상한가와 요 정도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 타점은 계속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쿠팡 관련주 중에서는 동방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은 이 종목은 이 낮은 위치를 보고 있으니까 분봉까지 안 봐도 대략 이쪽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면 이 상한가의 시작 부근 이 정도에서 1차, 2차를 나눠 잡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산 INT가 있는데 쉽게 안 내려오죠.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없이 조정을 받고 있고 조정받는다면 아직까지도 매수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번 타점을 잡아볼게요. 여기를 1차 매수로 잡고요. 이쪽을 2차 매수로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주의 대장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얼마죠? 일봉에 표시를 해놓을게요. 36,800원, 33,150원, 3만, 요 정도?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0.5보다 좀 높긴 한데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 내일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타점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이 수산 INT를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한국 파마가 있죠. 한국 파마도 상당히 좀 힘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눌림을 잡았을 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여기에서 한번 지지를 이미 한번 받았고 갭등 부분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고 지금이 67,000원대니까 한 요 정도에서 한번 잡고요. 이 정도 58,000원 58,000원 48,400원 이 정도에서 1차, 2차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고요. 이 종목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요.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타점을 이렇게 놓고 0.5가 여기에 있고 18,800원 가격차가 한 8%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18,800원, 17,400원 0.5보다 약간 위부터 0.5까지 나눠 잡는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CIS 오늘도 수급이 들어왔네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0.5보다 약간 위에서 13,000원 그리고 여기서 머물렀던 13,000원, 12,000원 대략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H에너지 이거는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 시작 부근 상한가의 시작 부근 이쪽을 한번 노려보고요. 라닉스 십자가 모양이 안 나오네요. 십자가 모양을 항상 표시를 해주고 이 윗꼬리 달린 봉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대략 이 정도 좀 낮은 위치 한 21선 부근 13,100원 정도 이 정도로 한번 타점을 잡아보고요. NX 높은 위치에서도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꽤 살아있고요. 어제 오늘 거래대금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죠. 저기서 버텼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0.5와 382 가격이 안 보이네요. 지워보고 이 정도에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인터파크는 수급이 계속 좋은데 어느 정도 고점은 찍은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치가 높기 때문에. 삼성제약은 되돌림이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요. 신세계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머물렀던 이 지지저항을 이용을 해서 대략 43,000원 잡고 36,000원 잡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1월달 수익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수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죠. 이번 달 시장이 너무 강해서 종목들이 눌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못 벌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같은 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급적 돈 번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 길만 가는 게 마인드에 차라리 낫고요. 괜한 욕심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해버리면 또 한참을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기준에 맞지 않는 매매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이 연순 매매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기준을 확장한 이후에 기준을 잡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낫고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꾸준히 해오던 매매를 이어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